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99번째, 이제 마지막에서 한 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공동의존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동의존증, 그리고 부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이제 결과 핵심은 가족이다 라는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전에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두세 번에 걸쳐서 어찌 보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계속 얘기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족이 너무 중요하고 또 알코올 질환의 알코올 중독의 그 원인이 되면서 또한 또 그 해결에 또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가족의 이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런 가족들의 특징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런 이 중독의 증상에 빠지거나 더 악화되기가 쉽다, 악화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방향이 반대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그런 특징 때문에 가족들도 영향을 받게 돼서 그 성향이나 그 모습, 그 상태가 어찌 보면 그 중독자와 비슷한 혹은 또 서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공동의존증이라는 말을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같이 뭔가 의존하고 있다, 서로 뭔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서로 뭔가 나쁜 상황에 좀 빠져 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 공동의존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의 이제 이야기를 빌려서 한번 이 특징, 알코올 중독자의 이런 이제 그 패턴, 이런 것들을 한 7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번, 알코올 중독자는 계속 술을 마시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가족들은 이를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가정생활의 중요한 일이다. 당연히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계속 마시려고 할 것이고 가족들은 당연히 말리고 그만두려고 하겠죠. 자, 두 번째, 2번,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들은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은 알코올 중독자의 중독 사실을 부인한다. 이 보통 이제 이 중독자의 가장 큰 특징과 이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이 본인이 본인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 본인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조금 덜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진료실에 오셔서도 이 사람이 중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항상 이제 어떤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축소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회피하려는 그런 이제 이 마음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죄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술을 마시는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린다. 이것도 뭐 알코올 중독자의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전형적인 특징이 되겠죠. 내가 술을 마시고 싶고 내 몸이 원하고 내가 그걸 의지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술을 마시고 많이 마시고 취하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뭐 회사 일, 뭐 사회생활, 다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마시는 거다. 내가 결코 술을 좋아하거나 내가 먹고 싶어 하거나 내가 지금 의존을 해서 중독이 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알코올 중독자는 변화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족 체계를 엄격히 유지하고 그 상태를 어떤 대가를 통해서도 지키려고 한다. 자, 변화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족 체제를 유지하고, 일단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기는 그 위치, 그 직장, 그 지위, 또 그리고 그 역할을 그대로 견고히 유지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뭐 체력이 떨어졌건 어떤 사정이 생겼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졌건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끝까지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 역할을 계속 견고히 자기가 유지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구성원들, 그게 직장의 동료들이든 가정에서의 가족 구성원들이 이탈하거나 아니면 그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이제 변화하려는 거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알코올 중독자가 술로 인해 저지른 문제들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수습해주는 과보호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알코올 중독 행위를 되풀이한다. 이건 뭐 굉장히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코올 중독자의 어떤 뭐 문제나 술을 마시면서 생기는 사건 사고를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 노력하고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정말 한두 번으로 잘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거나 아니면 생기더라도 냉정하게 그리고 잘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도움을 한 번씩 두 번씩 주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영화에서나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또 뭔가 계속되면 그게 익숙해져 버려서 당연한 것으로 아는 것처럼, 중독자들도 이런 문제를 가족들이 해결해주면 그거에 따라 그 상황이 익숙해지면서 또 사건을 저질러도 사고가 나도 당연히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게 되고, 심지어 이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중독자가 이 사고 친 모든 부분을 가족들이 어찌 보면 다 해결한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환자 당사자는 자기가 어쨌든 다 조절을 한 것처럼, 가족이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지만 자기 자신이 본인이 다 판단해서 조절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버릇이 나빠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6번째, 알코올 중독자가 술로 인해 저지른 문제들을 가족들이 상호간 또는 외부 사람들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내부적인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좀 가정이라는 집단도 마찬가지고 회사 사회라는 분위기도 마찬가지지만 다 자체 내부적인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하지 않아도 다 스스로 해결하고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런 이제 건강한 건전한 자정 기능이 좀 망가지고 무너진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있어서도 가정 내에서의 그 조절이나 자정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외부의 뭐 친구라든가 또 색다른 친척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또 의료기관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얼마든지 이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 자정작용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도움을 받기까지가 초기에 받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미루고 남에게 알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당연할 수 있는 심리죠. 왜냐하면은 우리 안 좋은 것들, 약점들, 단점들 이런 것들은 나만 알고 싶어 하지, 이 단점을 상대방에게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것들을 누구나 꺼려하는 건 당연한 심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심리가, 그런 상황이 계속 내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거. 마지막 7번째, 알코올 중독자는 모든 가족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도록 요구하며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이 심각하게 손상받는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중독자가 혹은 이 가족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술에 대해서 아빠 혹은 또 여보, 뭐 엄마,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당신 지금 술이 너무 과하다.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좀 술을 끊어야겠다. 당신 어디 뭐 병원에서 좀 진단이나 치료를 받아보는 거 어떠니? 라고 평가하는 거. 또 이게 나는 이제 당신이 너무 힘들고 당신과 같이 살기 어렵고 이게 계속된다면 우리는 당신을 뭐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다. 혹은 또 뭐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협박하거나 어쨌든 그런 자기 자신의 힘든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거를 굉장히 좀 폭력적인 거죠. 폭력적인으로 그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성향을 이제 또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사람 간에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면 당연히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싫고, 친구고 직장 동료면 안 만나면 되겠지만 가족들은 이제 계속 만나야 되고 계속 얼굴을 보는 상황에서 대화도 못하게 하고 대화할 기분이나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소통이라는 게 없어지죠. 그러면 각자 더 이제 힘든 상황에서 전체적인 가정의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의 이해라는 책에서
발췌를 한 부분이고요. 자, 이제 어쨌든 7가지 패턴을 알아봤는데 이것들을 요약하 정리하면 결국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는 계속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시는 상황, 그 다음에 그런 상태인 거는 그래도 그 자체만으로는 뭐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상태로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가 일으키는데도 술을 마시는 이유가 본인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외부 핑계를 댄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몸 상태, 그 상태를 본인의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외부 탓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남 탓한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할 거리가 없어요. 외부 문제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태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외부 핑계를 댄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족들은 이를 저지하고 또 노력하고 또 뒤치다꺼리하고 달래주고 사고 해결을 해주고 어쨌든 가족이니까 당연히 같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뭔가 해결해 나가고 도와줘야겠죠. 자, 그렇게 세 번째.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족들도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또 그리고 외부에는 알리지 말자. 아이들한테도 너희 엄마 혹은 또 너희 아빠가 이렇게 술의 문제 있는 거 절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런 외부에 알리는 걸 거부하고 또 이제 자기가 부정하고 이런 상태.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면 자체적인 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그게 해소가 돼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해소까지도 어려운 그 제일 해소의 기본이 되는 대화, 내가 이런 상태다, 이런 감정이다, 이런 걸 느끼고 있고 이런 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들조차 소통이 마비된 5번째 상태. 이게 이제 공동의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공동의존증이 뭔지는 대충 감을 잡으셨으니까 이 공동의존증의 다시 한번 특징과 그리고 공동의존증을 나타내는, 공동의존증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유형이 뭐 여러 가지 나누는 거에 따라서 뭐 2-3가지나 10가지나 나눌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알코올 관련 이제 전문가분들이 서적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특징이 아니라 유형 3가지. 그러니까 특징 이제 우리가 4가지입니다. 특징 4가지와 유형 3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이번 영상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조장입니다. 특징 첫 번째 조장. 뭐 아까 그 문제가 났을 때 같이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과 더불어서 또 술을 마시고 싶어 한다. 오늘만 마시고 싶다. 제발 오늘만 마시고 이제 그만 마실게요. 그래, 그럼 오늘만 마셔. 조장하는 거죠. 그리고 잘 이렇게 참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언제 한번 또 가족 뭐 행사가 있다든가 정말 술을 좀 마셨을 때 좀 기분 좋은 상황이 있으면 그래, 너 힘들고 고생하는데 오늘은 마셔. 이런 것들. 굉장히 술 마시는 거를 이제 그 1차적으로나 2차적, 3차적으로나 계속 그 상황을 계속 유도하고 유발하고 이런 조장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치는 것들이, 사고를 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술 먹고 사고 나는 것들이 음주운전, 또 폭행, 절도, 뭐 추행, 그리고 분실, 뭐 이런 또 신체적 상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족 입장에 굉장히 밉고 답답하고 슬프고 굉장히 어렵죠. 근데 당연히 가족이니까 이거는 가족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도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정말 그걸 도우면서도 정말 냉정해지면서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환자도 당사자도 그거에 따른 이제 인식과 고민을 해볼 텐데 아무리 혼은 나지만 또 나서서 도와주고 또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자, 2번째 특징 부정입니다. 이것도 결국 하나의 조장의 일종인데 우리 병원에 와서까지도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우리 아들이 중독은 아닌데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해요.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약간 있어요. 좀 약간 있고 평소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라고 뭔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질병보다도 질병이 어찌 보면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이자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말고도 그 이전에 나의 뭐 사회적 지위나 우리 가정의 명예나 이런 여러 가지의 내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하는 특징.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특징이라고 분류는 쉽게 해두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란 질병이 굉장히 치료하기 어렵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한 이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뭐 심리적 혹은 또 육체적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 툭하면 또 뭐 틈만 나면 또 어김없이 이런 상황일 때 술을 마시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들도 수면도 굉장히 불량하고 또 식사나 소화도 어려워지고 또 그러면서 신체적인 문제, 뭐 두통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뭐 신체통 그리고 또 불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근육통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 환자도 이런 것들을 느끼지만 그 환자의 가족들도 이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이 중독자가 계속 마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면서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맞게 같이 좀 따라오고 영향을 주고받고 발전을 해야 우리가 보람도 있고 내가 이런 이 사람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역할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변화가 없고 더 악화되면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이 사람에게 아무런 중요도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 심리적인 자존감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훼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또 제일 대표적인 이유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을 그 자체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그 질병보다 중독자라는 환자가 보이고, 중독자의 그 환자라는 그 상태에서 이 독립적인 사람과 이 사건 그리고 독립적인 질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고 또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환, 어찌 보면 뭐 굉장히 만성적이고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진행성이라는 것 그대로 두게 되면 알아서 잘 해결되는 게 대부분이 알아서 잘 해결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알코올 질환만큼은 알아서 잘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부정, 자기 감정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작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지를 깨닫기 위한 게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가 알면 아는 것이 힘인데, 근데 이런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르게 되면 이제 찾아보죠. 검색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는데, 인터넷에도 지금 이 영상도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보고 계실 텐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글이나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 자료들은 이제 단점은 굉장히 분량이 좀 짧은 경우가 많아요. 분량이 많은 경우가 많지 않고 짧고, 그리고 어떤 특정 개인의 좀 이제 어찌 보면은 틀렸다라기보다 그 사람의 시각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좀 어울리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 사람은 분명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내 가정 환경과 내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양한 사람의 관점을 파악하고 좀 많은 양이 좀 검증된, 그래도 잘 정리된 그런 지식을 쌓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도 좀 중요하고 좋지만 물론 또 인터넷은 또 너무 지나친 홍보성과 또 그런 광고성도 많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거는 예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알코올 중독 관련한 서적을 한 권 사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책이 정말 좋거든요. 우리가 저희 뭐 한 몇십 권 이상의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서점에 가셔서 좀 읽다 보면 좀 수월하게 읽히고, 꼭 전문가들만 읽으라는 책은 없거든요. 수월하게 읽히고 좀 이 사람의 좀 생각이나 말의 어투가 좀 나하고 잘 맞는 그런 것들을 찾으면 정말 많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좀 새로 배우고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공동 의존증의 특징을 토대로 또 이제 가족들의 이 세 가지 유형,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순교자형, 그리고 두 번째 박해자형, 그리고 세 번째 공모자형. 좀 이 단어만으로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순교자형은 그냥 적극적으로 마냥 다 내가 받아주고 내가 잘못했고 또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이 돌아오고 다시 이제 회복할 걸 믿고 정말 우리 순교하는 사람처럼 정말 성실하게 묵묵하게 잘 이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가족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박해자, 굉장히 뭐라고 하고 분노하고 굉장히 윽박 지르고 또 그리고 말도 좀 함부로 하고 그런 경우고, 만약 세 번째는 공모자, 조장한다 그랬죠. 술도 마시라고 하고 또 술 마시고 문제 생기면 혼은 내지만 계속 또 잘 해결해주고, 이 세 가지 유형의 근데 공통점은 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가족들 모두 다 알코올 중독자의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세 번째 유형의 특징은 아쉽게도 알코올 중독의 질병을 계속 또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들을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순교자형. 모든 문제의 발생은 또 자기 탓으로 돌리거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너가 잘하겠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도 각종 방법을 다 찾아다니십니다. 유명하다는 병원, 입원, 또 어디 의원, 또 그리고 어디 무슨 좋다는 약물, 또 어디 좋다는 음식, 또 뭐에 굉장히 전문가라는 이제 또 종교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사님, 여러 개를 찾아다니면서 정말 이제 열심히 이제 치료하려고 이제 가진 노력을 다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착하고 정말 술 문제만 아니면 진짜 다 잘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참 이 문제만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꼭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인데,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정작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 참 끈기 있게 잘 따라오고 하는 경우가 좀 어려우세요. 또 굉장히 또 불안하시고 또 이분들의 특징은 그 환자분들을 조금 휘어잡는, 좀 그래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 환자분을 좀 내가 좀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세요. 그래서 병원 가자라고 해도 나 싫어 안 가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분들은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거야. 어디에 전화해보고 선생님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혹시 약이 있다면 좀 본인이 환자가 오지 않고 대리 처방이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이나 어디 이런 치료 단체 기관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도 사실 정확한 목표가 있는 경우도 잘 없어요. 이렇게 치료해서 데려올 테니까 이렇게 치료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본인의 이제 이런 상황, 이런 사정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소연하고 결국에는 참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나중에 꼭 어떻게 데려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나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어쨌든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이 순교자형이나 가족들, 특히 이제 이 남편과 부인, 그러니까 이제 중독자 환자가 부부 사이 관계일 때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부 사이 중에서도 이제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둔 부인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박해자형입니다. 박해자는 굉장히 좀 중독 환자를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함부로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좀 많이 고생하고 어려웠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 사내 남자 구실도 못한다, 돈도 못 번다, 나가 죽어라, 한 번만 더 술 마시면 이혼이다, 아니면 또 너 한 번만 더 하면 바로 넌 정신병원 입원시킬 거다, 격한 표현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환자들도 그거에 따라 더 상처와 더 술을 마시게 되는 외부 좀 그럴싸하고 너무 매력적인 구실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술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더 서로 치료가 더뎌지고 악순환되는 것들의 상황이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보통 어떤 가정에서 나타나냐면, 보통 이제 알코올 중독자지 뭐가 먼저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먼저 좀
술을 많이 마시고 조절되지 못하는 행동과 또 이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 상대방이 가족들이 굉장히 이런 참다가 결국 이 사람들도 같이 폭발해서 굉장히 이제 강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원래부터 이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조금 이제 비난하고 굉장히 무시하고 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상처받고 어렵고 외로워서 또 술을 계속 의존하게 되는 그런 이 상황이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공동 의존증이라 함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계속 마시면서 가족들이 이런 이 영향을 받은 걸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겠죠.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나중에 이런 분들은 치료를 받을 때도 오셔서까지도 이제 나 이거 치료 너 알아서 받아봐, 이번에 마지막이든 뭐든 네 알아서 해, 난 상관 안 해, 치료 되겠어, 너 같은 게 되겠어, 이런 식의 약간 좀 부정과 좀 그게 또 이제 마음 내부에는 걱정이고 당연히 치료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게 겉으로는 그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이런 그 분석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가족들이 이 상황을 도리어 이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고 조심스러운데 좀 즐긴다, 이런 상황이 너무 이제 좀 익숙해졌다 라고 이제 분석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치료를 이런 분들도 나중에는 그럼 이런 분들이 빨리 이제 환자를 도와서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치료가 되거나 회복하는 거를 도리어 거부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이 사람의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거를 내가 잘 받아내서 박해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겉으로도 정말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정말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이 사람이 희생하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어찌 보면 경고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환자가 치료가 되면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게 막연히 싫고 부담스러워서 그런 치료를 좀 소홀히 하거나 이제 무관심하거나 약간 방해하거나 그런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참고만 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공모장애입니다. 의외로 또 많은 유형이 있어요. 우리 아까도 계속 공모, 조장 이런 것들 얘기했죠. 술을 더 사준다든가, 정말 힘들다고 했을 때 그래 이것만 마시라든가, 도리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힘들지 않아도 이제 너 좀 이제 술 좀 덜 마시고 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한 잔 좀 마셔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됐겠지 라는 식으로 이제 공모하는 거. 이 공모의 제일 또 기본도 이 알코올 질환의 이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한 번 알코올 중독자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과, 또 그리고 알코올 질환을 계속 내버려두면 진행한다는 그런 정말 큰 특징들을 잘 모르고 생기는 것들이 많고, 또 공모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공동의존증이라는 게 알코올 중독자의 그 나쁜 특징을 통해서 가족들이 거기에 오염이 돼서 굉장히 힘들어진, 그래서 서로 가족 안에서의 자존작용을 상실한 상태인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상태마저도 지금 익숙해졌다는 거죠. 익숙해져서 이 상태가 굉장히 힘들지만 이 힘든 것마저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힘든 것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향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9번째 이야기로 공동의존증, 가족과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한번 잘 이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길었는데요. 어찌 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제가 좀 천천히 좀 길게 얘기하면서 내 지금 상황과 내 가족의 상황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리뷰하면서 천천히 한번 곱씹어 보면서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